65세의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다시 데리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평생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다 보니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거기엔 정순자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역할만 남아있더군요. 사람들은 저를 참는 사람, 착한 엄마, 조용한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 들은 말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말이야, 눈치가 생명이고 입이 조심이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남편 기분 살피며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젊은 날을 다 썼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40이 되었을 때쯤 저는 집안의 모든 감정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뭐 하나 배우고 싶다. 나도 일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면 늘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 은퇴하면 그때 해. 지금은 집 잘 지키는 게 제일 큰 일이야. 아이들도 컸지만 말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승진 준비해야 되고 누나는 애 보느라 정신없잖아.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줘. 엄만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렇게 저는 나중에를 저축하듯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나중에는 한 번도 제 차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60이 되고 아이들이 결혼해 집을 떠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어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 한 장, 깍두기 조금, 국 한 그릇, 평생 수십 명 먹을 밥을 지었는데 내 밥 한 그릇을 차리는 일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참 웃기다. 이렇게 많이 차려 먹이고 살았는데 정작 나는 이렇게 대충 먹고 있네.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득 너무 쓸쓸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접시들만큼이나 제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무심코 남편 휴대폰을 들여다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제 보니까 정말 멋지셨어요. 익숙하지 않은 말투, 낯선 여자의 사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참 멋져요. 고마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썼지만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건네준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배신보다 더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몸이 무겁고 마음은 바닥에 가라앉은 돌덩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이 종점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종점 근처에 작은 절이 하나 보였습니다. 입구에 하루 명상, 템플스테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내도 엄마도 아닌 정순자라는 이름으로 신청서를 써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데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고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해서 붙잡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로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는 이 결혼을, 이 시간을, 내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놓아버리는 게 두려워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비어있는 나를 마주보는 게 무서워서 누군가를 계속 붙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명상 시간 내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지난 30몇 년이 제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갈 무렵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티고 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고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도 된다고 본인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날 밤 절방 안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저는 처음으로 제게 이렇게 말해 보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아챘구나.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떠나는 건 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데리러 가는 길이 되게 하자.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처음에 남편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할 사람이야? 감정 상한 일 있으면 말로 풀자고. 하지만 저는 템플스테이에서 수십 번 연습했던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당신 아내로 살았어. 아이들 엄마로 살았고 시어머니, 며느리로 살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번쯤 나로 살고 싶어. 나는 당신 아내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아. 정순자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아들은 전화로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버려. 엄마답지 않잖아.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엄마도 한 번쯤 엄마답지 않게 살아보려고 한다. 참는 엄마 말고 나로 사는 사람으로
한 번만 기억되고 싶다. 여러 번의 신랑이 끝에 우리는 결국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큰 돈을 받아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지분 일부와 적은 예금 몇 개. 하지만 이상하게도 구청을 나오는 길에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내 마음을 데리고 나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발걸음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제가 선택한 곳은 바닷가도 아니고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스에서 내려 처음 내린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오래된 3층 건물에 원룸 하나. 그 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세대주 정순자. 종이에 찍힌 제 이름이 그렇게 낯설고도 뜨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전단을 보고 조심스럽게 찾아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책 정리만 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컴퓨터로 보는 법 좀 알려줘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좀 키워줘요. 그렇게 하나씩 도와드리다 보니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일이 조금씩 즐거워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근처 작은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 같으면 걷는 내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남편 저녁 뭐 해줘야 하지. 손주 온다고 했나? 반찬이 모자라진 않을까? 하지만 요즘 저는 걸으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 발걸음은 누구를 위해 걷고 있을까? 이 숨은 누구를 위해 쉬고 있을까? 그리고 조용히 답해봅니다. 이 길은 나를 위해 걷는 길이다. 이 숨은 나를 위해 쉬는 숨이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나는 오래전 살던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TV 뉴스에서 재개발이 끝났다는 소식을 보고 문득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서니 제가 알던 동네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탁소, 분식집, 허름한 미용실이 있던 자리에 반짝이는 유리창과 깔끔한 경비실을 가진 새 아파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예전에 우리 집이 있던 곳이구나. 길가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새 아파트가 아니라 낡은 계단, 좁은 부엌, 밤마다 들리던 남편의 한숨 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밥을 하다 말고 몰래 눈물을 훔치던 30살의 나, 시어머니 잔소리에 입술을 깨물던 40살의 나, 남편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50살의 나, 그리고 휴대폰 속 낯선 메시지를 보고
혼자 무너져 내리던 예순의 나, 그 모든 내가 한 화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준자야, 너 정말 잘 버텼다. 그리고 이제는 잘 내려놓았다. 눈을 뜨고 새 아파트를 다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집만 재개발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 인생도 완전히 다시 지어졌구나.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만도 아니라 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조용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이제 와서 뭘 바꾸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분께 조심스럽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남을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진짜 고통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에서 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놓아주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작은 방 거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준자야, 오늘도 잘 버텼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너답게 살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 다시를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